오늘도 3가지 시청자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남편, 그의 위험한 유혹.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 서연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가족처럼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결혼 후 그녀의 남편과 얽히게 된 일은 우리 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날은 은지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은지의 남편 재우는 늘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도 은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저까지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재우는 저를 보고 늘 서연씨, 은지한테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은지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라며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태도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서연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가 요즘 바빠서 예전만큼 못 만나 뵌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은지 덕분에 늘 좋은 친구를 얻었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저는 은지와 함께 재훈이 준비한 와인을 마시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녀는 급히 외출했고 저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훈과 단둘이 남은 상황은 약간 어색했지만 그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좀 괜찮으세요?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일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재우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듯 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연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은지가 당신 같은 친구를 둔 건 행운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재훈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은지 들으면 질투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은지가 없을 때 이런 말하는 건 좀 이상하겠지만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저는 그제야 그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은지랑 친구잖아요.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알겠어요. 그냥 너무 솔직해서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제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그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훈의 말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그날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무시하려 했지만 재훈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이 감정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재훈에게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훈 씨,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은지와 당신의 관계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 후로도 재훈의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은지와의 관계를 위해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후배.
그녀의 위험한 친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민정입니다. 결혼 10년 차인 제 남편은 늘 가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남편 회사의 후배로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나친 친절함과 접근은 결국 우리 부부의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날은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회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후배들이 준비를 많이 했으니 가볍게 즐기다 오자고 했고, 저도 기대를 안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젊은 후배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남편의 바로 옆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분과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밝은 태도로 저를 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선이 남편에게만 집중된 듯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틈틈이 남편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여기 고기 더 드세요. 부장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그녀의 말을 웃으며 받아줬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유나는 남편에게 다가와 부장님, 제가 내일 회사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업무적인 대화로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진심이 단순한 후배로서의 친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핸드폰에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그 메시지는 친절해 보였지만 다른 동료들에겐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유나라는 후배, 좀 특별한 사이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걔가 원래 좀 다정한 스타일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하던 날 밤, 저는 우연히 유나와 남편이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본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로 보기엔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오늘 유나랑 같이 있었어? 난 당신이 야근한다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유나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 잠깐 얘기한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유나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감정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저는 결국 유나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지 부장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일 뿐이에요. 하지만 부장님 같은 분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한 번도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야. 남편은 유나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가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언젠가 다시 문제가 될까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가족 모임에서 밝혀진 남편의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지혜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 시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남편은 늘 그렇듯 가벼운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갈비찜 준비하셨다던데 너 갈비찜 좋아하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님 음식은 항상 최고잖아. 시댁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는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의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명절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무르익던 중 남편의 사촌 누나가 술 한 잔을 들이키며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 동준이 남편 이름 어릴 때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니 결혼은 정말 잘했어. 지혜 씨가 잡아줘서 우리 동준이 정신 차렸지. 그녀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속으로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았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사촌 누나는 술 기운에 솔직해졌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말도 마. 고등학교 때는 학교 근처 카페 여직원, 대학교 땐 같은 과 선배랑도 썸을 타고 다녔잖아. 근데 너 알아? 회사 다닐 때도 사내 연애하다가 진짜 크게 싸웠던 거. 순간 저는 웃으며 대화를 흘려보내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누나, 그런 얘기 왜 꺼내? 라며 화를 내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촌 누나는 그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뭐 어때?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말한 회사 연애 얘기, 그게 무슨 얘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오래된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주고받은 옛날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퇴근하고 조용히 저녁 먹으러 갈래? 지혜한테는 비밀로 하고. 남편의 메시지는 그저 업무 관계라고 보기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남편과 그 여자 동료가 결혼 초기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였고 그 내용은 점점 더 감정적인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이 메시지 뭐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잠깐 흔들렸어.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회사에서 가끔 술 한잔한 게 전부야.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더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너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다들 좀 불안했어. 동준이가 워낙 여자들한테 약해서.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 그냥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파헤쳐야 할까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